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몸이 심상치 않습니다. 건강 365 코너에서는 앞으로 3주간 봄철 건강관리 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맑고 건강한 눈 지키는 비법을 안종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이 이재민만 벌써 2만 7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산불 화염이나 연기가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산불 연기는 우리 몸에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은 호흡기 계통인데요. 네. 이런 산불로 인해서 급성적인 증상도 생길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 그리고 심하면 폐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증상 말고도 눈이나 피부, 정신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눈 건강 관리 방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빈번하게 발병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안 질환인데 그중 첫 번째가 결막염입니다. 네. 이맘때쯤 이제 안과를 찾아가면 결막염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결막염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우선 결막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 눈을 보면 검정자와 흰자가 있습니다. 네. 흰자의 맨 바깥쪽 면과 눈꺼풀의 안쪽 면을 우리가 결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사람마다 워낙에 다 다른데요. 증상은 눈이 가렵거나 따갑거나 그리고 눈물이 나거나 이물감이 생기거나 심하면은 눈곱까지도 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막염에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감염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네.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말 그대로 알레르기 반응이 결막에 나타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네. 원인은 꽃가루나 미세먼지 그리고 동물의 털,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것이 원인이 되고 양쪽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많이 가려운 게 두드러지는 증상이고요. 또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결막염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유행성 결막염인데요. 네.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결막염입니다. 이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 한 명만 걸리더라도 반 전체가 걸리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염성을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봄이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알레르기 결막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알레르기 결막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막염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눈에 꽃가루나 이런 물질이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물질이 나쁜 걸로 착각을 해서 방어 기전으로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종류로는 일정 주기로 나타나는 계절성 결막염이 있고요. 또한 이제 1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절성은 나무나 꽃의 꽃가루가 가장 흔하고 네. 통년성 같은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로는 최고의 치료는 알레르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이면은 외출을 최대한 삼가하는 게 좋고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닫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한 경우에는 다녀와서 손과 얼굴을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공기를 좀 정화를 시켜주고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세탁을 자주 못하는 그런 환경이시라면은 네. 헤파 필터가 있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조금 자주자주 조금 소독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때는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때 눈을 비비게 되면은 알레르기 물질인 항원이 눈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더 가속화되면서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눈을 비비기보다는 눈을 좀 냉찜질을 해서 혈관 수축을 시키고 네. 그런 물질 분비를 억제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려울 때는 냉찜질. 네. 자, 알레르기 결막염과 유행성 결막염, 이 두 결막염 증상으로는 어떻게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 치료 방법도 좀 다를까요, 선생님? 네. 증상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알레르기 결막염은 가려운 게 가장 큰 증상이고 네. 면역 반응이다 보니까 한쪽에 나타나기보다는 양쪽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곱도 유행성 결막염보다 약간 묽고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맑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누런 눈곱이 많이 끼는 것이 특징이고요. 통증도 동반을 할 수가 있고 빨갛게 부어오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쪽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차를 두고 수일 뒤에 반대편 눈이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또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알레르기보다는 유행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치료법도 원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알레르기 결막염 항원에 대해서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 수 있는 피 검사가 있는데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항원에 노출돼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점안제를 사용하거나 복용약을 사용해서 반응을 좀 억제시킬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알레르겐을 복용해서 일부러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점점점 치료하는 알레르겐 면역요법 치료로 완치에 가까운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처럼 유행성 결막염도 1, 2주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게 되는데 유독 심하게 충혈이 되고 눈이 아프고 통증이 조금 있는 그런 환자분이라면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항염증 안약을 넣어서 증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증상 조절을 안 하고 안약도 안 넣고 방치 시에는 우리 눈의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에도 전염이 되고 상처가 나면서 2차적인 세균 합병증까지 발생을 한다면은 시력 저하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막염이 생겼을 때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제한적이지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든 이제 유행성 결막염이든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눈에서 염증 물질이 머물기 때문에 염증 물질을 조금씩 닦아주면 조금은 도움이 되고요. 이런 염증 물질을 닦을 때는 이제 너무 빡빡 닦지 말고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좋고 이런 닦는 것이 좀 제한이 된다면 인공 눈물로 조금 씻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겠네요. 자, 다음 봄철 주의해야 할 눈 질환 그 두 번째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선생님. 과거에 비해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비단 날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구 건조증을 불러오는 이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눈
눈물의 분비의 양이 적어들면서 생기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고 네. 류마티스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도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렌즈를 많이 착용한다든지 스마트 기기나 모니터를 많이 본다든지 하면서 눈 깜빡 횟수도 훨씬 더 줄어들고 하면서 눈 주변에서 기름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는 우리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많이 틀면은 되게 건조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네. 미세먼지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게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이봄샘이라고 하면 우리 속눈썹 위아래에 있는 기름샘인데요. 네. 이 기름샘에서 식용유처럼 맑은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맑은 기름은 우리 눈물을 코팅을 해줌으로써 눈물의 증발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이 건강하고 아주 분비가 왕성하게 되면 건조증이 잘 안 생기지만 네. 기름의 분비량도 적어지고 기름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으로는 우리가 안구 건조증은 너무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요인이 많네요. 네, 맞아요. 가볍게는 그냥 조금 건조하다는 증상부터 하루 종일 눈이 아파서 눈을 못 뜨겠다고 생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뻑뻑하고 따끔거리고 마치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이물감이 들 수도 있고요. 심해서 통증을 느끼고 이런 통증은 아침에 좀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뜰 때, 그럴 때 통증이 있다고 하고 역설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있지만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보호하려고. 위해서 건조하면 눈물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눈물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이 네. 눈물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금방 증발하고 눈이 또 불편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구 건조증을 방치했다가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들어봤거든요. 실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선 건조증 때문에 실명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 알고 네,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영구적으로 시력 저하는 조금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눈물이 하는 역할은 우리 각막을 코팅을 해줘서 촉촉하게 유지되고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눈이 건조하게 되면 이 각막, 까만 눈동자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쪽으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할 수가 있고 이러면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기면은 영구적인 시력 저하도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방치 시에 각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에도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 이 마이봄샘 같은 경우에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기름. 맞아요. 네. 좋은 식용유 같은 기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식용유 같은 기름이 안에서 배출이 못 되면은 버터처럼 굳게 됩니다. 안에서요? 네,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배출이 안 되고 있으면은 우리 조직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계속 쌓이다 보면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이 기름샘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 기름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죽으면은 다시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기름이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의 분비량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건조증이 만성으로 되고 이때 치료를 하더라도 건조증이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참 드러나지 않게 일상에 불편을 자꾸 주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치료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구 건조증을 쉽게 우리가 인공 눈물만 넣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치료하면 되지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눈물에 물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염증으로 인해 눈이 손상되는 경우,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먼저 눈물이 부족한 경우는 인공 눈물이나 눈물을 생성하는 안약 같은 것을 써서 눈물 분비를 왕성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네. 그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양이 적으면은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인 누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막는 누점 폐쇄술을 통해서 눈물이 조금 오래 유지되게끔 하는 치료를 해서 눈물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름에 대한 치료인데 마이봄생 기능장애가 있을 때 안에서 기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뚫어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뚫어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따뜻하게 찜질하면은 기름이 녹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온찜질뿐만 아니라 찜질을 하고 나서 눈꺼풀 세정제라고 하는 제품으로 속눈썹 있는 데를 조금 닦아주면은 굳은 기름도 나오고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서 이런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온찜질이나 눈꺼풀 세정제를 함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 네. 최근 들어 안과에서 많이 치료를 하는 IPL 레이저 치료라는 것도 마이봄생 기능 장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고 안 좋은 사람들은 네. 안과에서 뭐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폴린과 같은 안약을 써서 이런 염증을 조절하면서 안구건조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치료하면은 되게 고생했던 건조증도 금방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요. 흔한 눈 질환이지만 봄이 되면 더 잦아지는 눈 질환입니다. 바로 다래끼인데요. 네. 아프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못생겨집니다. 네. 자, 다래끼 선생님 왜 생기는 건가요? 우선 다래끼의 원인은 우리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에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기름샘이 막히면서 안에 염증이 고이고 기름이 고이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요즘 같은 봄철이나 이럴 때 눈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이럴 때 위생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나 음주, 담배 이런 영향도 다래끼의 증상을 조금 더 발현시키고 재발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래끼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네. 속다래끼, 겉다래끼, 그리고 콩다래끼. 네.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증상에도 혹시 이 세 가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세 가지 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겉다래끼, 속다래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다래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겉다래끼와 속다래끼는 급성 염증,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급성 염증. 콩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네. 기름샘이 막혀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고이는 그런 다래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다래끼는 그러면 레이저 치료해야 되는 건가요? 레이저 치료보다는 이렇게 기름이 굳어져 있을 때는 온찜질을 해서 크기를 줄이거나 만약에 크기가 안 줄어들고 미용상 내가 너무 제거를 하고 싶다면은 안과에서 절개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속다래끼랑 겉다래끼의 차이는 위치인데요. 네. 속눈썹을 기준으로 안쪽에 나면은 속다래끼, 속눈썹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나면 겉다래끼라고 하고 네. 증상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속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봤을 때 심해 보이진 않아도 안쪽에 나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더 심할 수가 있고요. 네. 겉다래끼는 피부를 더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상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래끼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계적인 치료가 혹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는 기름샘이 막혀 세균 감염이 바로 시작되는 그런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초기 때는 막힌 기름을 뚫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힌 기름을 뚫기 위해서 집에서 온찜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온찜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로 넘어가는 중기에는 이런 염증이 더 심해지고 세균 감염이 심해지는 시기인데 이때 온찜질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을 권하진 않고 안과에 내원하셔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항생제 점안액을 사용하시면 금방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약을 못 먹고 이렇게 악화가 돼서 후기로 된 경우에는 염증을 째야 돼서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하거나 네, 맞습니다. 근데 마취를 하면은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째는 거 말고도 그 병변 주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고 맑고 자신 있는 눈을 위해서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결막염에는 온찜질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냉찜질이 좋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이 안 좋으니. 네. 결막염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네.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요. 유행성 결막염 같은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찜질보다는 위생 관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찜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입니다. 결막염, 가족력이 있다. 정답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체질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이기 때문에 유전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래끼, 안대 착용 안 해도 된다. 정답은요? O입니다. 아, 안대 착용 안 하는 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 다래끼가 있으면 미용적으로 맞아요. 가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대를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청결하지가 않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대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마스크 착용, 안구 건조증 발병률을 높인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관계가 있군요. 네.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넣을 때 네. 바람이 많은 곳에 넣으면 금방 마르잖아요. 네. 눈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거나 마스크를 쓰면 위로 이렇게 바람이 올라오기 올라가면서? 때문에 눈물이 금방 증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건조증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소금물로 눈을 세척하면 좋다.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안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물 자체도 우리 눈에 닿으면은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네. 소금 자체도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물로 눈을 세척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 떨어진 시력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회복이 될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과에 오셔서 네. 떨어진 원인을 진단을 하고 제대로 치료를 한다면은 시력 회복이 되는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아질 수도 네. 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눈 건강 예방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책, TV 이런 걸 보다 보면 눈이 굉장히 뻑뻑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맞아요. 자, 이럴 때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눈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20, 20, 20 오,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배워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분 동안 근거리 작업을 했을 때 네. 20피트, 6m 이상을 20초간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우리 눈에서 수정체나 조절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눈이 많이 피로해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원거리를 주시했을 때 그 근육이 풀리면서 눈이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이나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원거리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근시 진행이 심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도 네. 가까이 있는 걸 너무 오래 보면은 근시가 빨리 나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원거리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이제 봄부터는 좀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선글라스를 활용을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고르는 팁 한번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자외선은 백내장이나 그리고 군날개, 망막 질환들 같은 질환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날은 선글라스를 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표기는 UV400이라고 하는 표기입니다. 네. 이 표기가 있다면은 UVA와 UVB 모두 100%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표기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게 매우 좋고요. UV40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편광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은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이나 도로에서 반사되는 빛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봄을 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눈을 위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 20, 20 규칙. 네. 이걸 가장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온찜질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을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다면 냉찜질을 하고, 그리고 다래끼 초기가 있다면 온찜질을 해서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질환 같은 경우에 증상이 경미하고 같더라도 질환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을 빨리 만나는 게 최고죠.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눈 건강 생활 수칙 잘 지켜서 맑고 또 건강한 눈을 되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종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봄철 건강관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봄철 피부 건강 지키는 꿀팁을 소개해드립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